네, 안녕하세요. 유아체육 지도사 자격증에 관련된 이론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관련된 민간 자격 검정 기준과 그다음 유아체육에 의해 기본 동작을 이용한 체육 활동, 교사 역할과 지도 방법, 그다음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아체육 지도사 자격 검정은요, 1급과 2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 2급은 실기 이론 각각 6점 이상씩 취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경력이 3년이 지난 다음에 1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검정 기준형 1급, 2급인데요. 대부분 처음부터 2급을 따게 되겠죠. 2급에 대한 설명드리자면, 자, 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소근육 발달과 대근육 발달, 기초체력 증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물을 바탕으로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2급의 유아체육 관련된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유아체육에 의해 유아체육은 기본적으로 신체라는 우리의 몸을 매개로 해서 활동하는 것인데, 자, 놀이에 있어서 신체를 도구로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간적, 시간적, 힘, 흐름 네 가지 주제로 접근해서 신체 활동을 위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신체 활동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초중고등학교야 체육 시간은 이제 그 체육을 시간이 그 신체 스포츠 활동 수단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지만, 유아들은요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아 체육과 다른 유소년 청소년 체육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아체육은 건강과 정서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 성장 목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자력에 한 성취 경험으로 자기 신뢰감과 행복감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에 의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그 필요성도 이 활동이 하는 겁니다. 유아체육은 본능적이고 동적인 활동이므로 자유로운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체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유아체육의 가치성을 말씀드리자면요, 신체 발육과 신체 기관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기능과 안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사회성과 지적 정서 발달을 돕는 데도 그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자율적인 신체 활동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반이 신체 활동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닌 것은 1번 첫 번째, 신체 활동은 신체란 도구를 통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나름대로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 공간, 시간, 힘, 흐름 네 가지 주제로 접근하여 신체 활동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 네 번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이다. 아닌 것은 4번이죠. 유아체육은 교육보다도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유아체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릇된 거 찾아보세요. 자, 유아체육은 본능적이고 심적인 활동이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유아의 건강과 정서 정화에 도움이 된다. 자라기 위한 성취 경험으로 자기 신뢰감과 행복감을 얻게 한다. 신체 심리적 안정감에 의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사회를 촉진시킨다.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동적인 활동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해야지 제한하면 안 돼요. 유아체육의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읽어보세요. 2번이죠. 유아체육은요, 자율적이고, 그런 자율적인 활동이 좀 많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계획하고 의도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자기가 계획하는 수업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은 자율적이고 의도성이 거의 낮아요. 자, 움직임의 형태. 아동 동작 능력의 출현 시기에 나타나는 움직임 형태는요, 걷기와 달리기, 두 발 모아 뛰기, 안감질, 멀리 뛰기, 말뛰기, 스키핑 등이 있습니다. 조작적 능력의 출현 시기에 나타나는 움직임 형태는요, 사물에 대해 도달하거나 잡기, 놓기 등의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공을 던지고 받고, 공을 발로 차거나 굴리고 손으로 칠 수 있습니다. 자, 체력이란 것은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순발력, 협응성 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각각 그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자, 근력이란 것은 무게, 힘 등의 저항에 관한 근육이 한 번에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지구력은 저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 유연성은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평형성은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민첩성은 정해진 공간에서 몸의 방향을 재빨리 정확하게 전환하는 것을 능력을 말하고, 순발력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협응성은 신체의 움직임이 얼마나 매끄럽고 정확하게 하는가에 대한 신체 각 분절의 조화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기출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유아체육에서 이동동작 능력의 출현 시기에 나타나는 움직임 형태가 아닌 것은 적용해서 몇 번인가요? 그렇죠. 3번이 어려워요. 다음, 유아체육에서 조작적 능력의 출현 시기에 나타나는 움직임 형태가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4번을 읽어보시고, 자, 달려가면서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좀 더 나이가 더 있어야 돼요. 체력의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설명. 자, 근력, 근지구력, 체력의 요소, 평형성.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네요. 저긴 평형성이 아니라 뭐죠? 협응성에 대한 설명이죠. 기본 동작을 이용한 신체 체육 활동입니다. 기본 동작을 이용한 체육 활동에는요, 몸을 이용한 활동이 있고요, 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있는데, 단순히 맨몸으로 이용하는 건요, 우리 주로 이제 공간하고 방향을 이동하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다면 동작까지 한다는 거죠. 반면에 기구를 이용한 활동은요,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도구를 이렇게 만지고 움직이고, 그 도구에 따라서 신체가 집중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활동이 많고요. 그냥 순환적인 이 기구를 여러 개 가지고 순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리과정에서 신체 운동 분야가 있는데 그 내용 범주를 살펴보면요,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각 범주에는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범주 내용에는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 참여와 바깥에서의 신체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 건강하게 생활하기 범주 내용에는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고 질병 예방하기 내용이 있습니다. 뭐 3세, 4세, 5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세 체육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교육계획안이 3월부터 1월인데 그 중에서 5월 첫째 주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 주제고요. 나와 우리 가족이란 주제로 이제 몸을 이용한 활동과 기구를 이용한 활동으로 한번 수업 내용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보시면 몸을 이용한 활동에는 근력에 관련돼서 팔꿈치로 이어가기, 그다음 심폐지구력은 계단 오르기, 그다음 어깨 누르기 위해서 유연성, 그다음에 한 발로 올라서기 같은 평형성, 그다음 뒤로 멀리 뛰기 같은 순발력이 있고요. 그다음 왕복 달리기, 민첩성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구를 이용한 활동으로 이제 공을 이용한 공차기, 훌라후프라는 탐색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아체육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입니다.
누리과정의 신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읽어보시고요. 그건 설명이 잘못된 것은요, 2번이죠. 2번은 그냥 이동, 운동하는 데한 설명이지, 이건 신체 운동 설명이 아닙니다. 자, 8번. 유아의 연령에 따라 신체 조절하기가 다르다. 만 4세의 신체 조절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조작 운영한다. 요거는 언제부터인가요? 만 5세? 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자, 1일 체육교육에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1일 학습 지도안 내용에 말합니다. 이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죠. 마무리 활동, 결론 부분이 빠졌습니다. 거기까지 넣으셔야 되겠죠. 자, 교사의 역할과 지도 방법입니다. 교사 역할은 체육활동의 장기, 단기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도 수집하셔야 돼요. 교사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아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파악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쉽게 지치고 또 다치고 그 활동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확산적인 질문을 좀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 유아는 부드럽고 다정해야 되고요.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행동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충분히 기다려주고요. 협동 시음을 유발을 시키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안전을 고려하고 보조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과정상의 다른 활동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 유아의 체력과 운동을 평가하고 활동계획 반영해서 계획처럼 안 되는데 그때그때 좀 적용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 방법은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편성하여 수업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교사의 종합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유아들의 신체적인 욕구를 적절히 해소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자신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명령 과제를 중시하는 지시적 지도 방법과 탐색, 문제 해결, 발견의 과정을 중시하는 비지시적 지도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한정적 지도 방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세요. 자, 기출문제 넘어갑니다. 유아체육교사의 역할이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자, 유아체육교사는 잘못된 거죠. 전문지식의 근거 아니죠. 전문지식 기본을 하지만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 연령이라든가 환경 여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하셔야 돼요.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선 중심이 아니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유아체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요. 간단히 하고 유아들의 활동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체의 인지 발달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탐구대회하고 다양한 유도 질문을 위한 대답을 탐색해야 하며 유아의 요구에 관한 요목을 작성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아체육 지도 방법을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 비지시적 지도 방법으로 유아가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법을 탐색하고 실험을 통해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지시적 지도 방법에는 탐색적 방법과 안내된 발견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탐색적 방법은 유아가 스스로 신체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안내된 발견 방법은 교사가 사전에 결정된 학습 목표에 맞추어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유아가 느끼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목표에 접근하는 지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한정적 지도 방법은 뭘까요? 아까 설명드린 지시적 지도 방법과 비지시적 지도 방법의 장점을 혼합하여 질문, 문제, 해결, 탐색, 발견의 비지시적 방법과
구체적인 기술을 익히기 위한 명령, 과제 수행의 지시적 지도 방법을 동시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순서는 과제를 먼저 주고요. 자유로 선택, 안내된 발견, 점진적인 문제 해결, 특수한 기술의 지도, 기술 습득 등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정적 지도 방법을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유아체육의 지도 방법은 신체의 각 부분을 탐색하여 보고 운동 능력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유아의 자발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운동 능력의 발달 단계 및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운동 기술을 명확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유아에게 적절한 기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요. 보다 유아의 신체는 어른에 비해 골격, 근육, 순환계 등이 미성숙 상태이므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 유아의 체활동 과정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유아체육 프로그램 그 자료가 되고 지도 방법 변화를 유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가 항목에는 유아체육 활동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기록하는 방법과 유아의 만족 검사를 하고 있고 교사 스스로가 평가 기록지에 평가하는 방법과 동료 교사가 평가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체육으로서 민속놀이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민속놀이는 민간에서 발생하여 전해려 내려오는 그 지방의 생활과 풍속을 반영한 놀이 형태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사례가 많으며 자연성과 지역사회의 모방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차별 없는 평등성과 사회관계가 형성되며 쉬운 동작으로 인해 친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체육으로서의 가치성이 높이 평가됩니다. 자, 근대 스포츠와 유아체육의 관계성을 설명해보라 그러면요. 유럽의 문명과 더불어 유입된 근대 스포츠는 이색적인 신체 활동을 이루어졌고 특성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 활동이며 경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타자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완결되고 닫힌 신체 제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아체육 분야가 체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대 스포츠 지도자들이 유아체육 지도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결여와 유아 신체 특성과 부적합한 활동으로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부 신체활동이 효과성이 인정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아체육으로서 뉴스포츠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요. 뉴스포츠는 기존의 근대 스포츠와 달리 규칙의 유연성과 게임의 간이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참가자의 지향적인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연령, 성, 체력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활동 장소, 시간 규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스포츠 성격으로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에 기여가 되는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역할이나 기능 기술에 제한받지 않고 가족의 성격, 신체 활동으로 어우러져 할 수 있는 스포츠 형태 추구 영역에서 유아체육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유아체육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유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요. 체육환경 구성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규칙으로 유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시작하면서 통제와 역할정을 적절하게 전개하고 활동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아에게 현실 지향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역할놀이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친구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키고 현실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며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됩니다. 타인 조망 수능이 발달하게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의사소통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체육 이론과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